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 재물운과 가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풍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 안에 어떤 그림을 걸어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재운과 가정의 행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수에서는 집 안의 모든 요소가 기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그림은 매일 눈으로 보는 시각적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들어오고 재물이 모이는 운세를 좌우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풍수와 그림의 관계. 풍수는 자연의 기운을 활용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양의 오래된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풍수의 원리를 활용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죠. 그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기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물체입니다. 그림이 표현하는 주제, 색상, 형태에 따라 다양한 기운을 발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그림을 두느냐에 따라 집 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재물운과 가족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물운을 불러오는 3가지 그림과 반대로 피해야 할 그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첫 번째, 물이 흘러들어오는 풍경화. 첫 번째로 재물운을 부르는 그림은 바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풍경화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특히 집 안쪽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의 이미지는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옛 선조들은 물의 흐름에 따라 마을을 만들고 집을 지었는데 이것은 물의 기운이 재물과 직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물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흘러들어오는 방향성을 가진 그림이 왜 재물운에 좋은지를 설명해 주는 원리입니다. 물이 흘러들어오는 그림은 우리 집에 재물이 끊임없이 유입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에 전달하게 됩니다. 폭포가 집 안쪽 방향으로 떨어지는 그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물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는 예상치 못한 횡재나 큰 재물의 유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명하고 웅장한 폭포의 이미지는 강력한 재물의 기운을 당겨옵니다. 강물이 집 안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림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의미합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는 특성이 있어 월급이나 정기적인 수입과 같은 안정적인 재물 유입을 상징합니다. 구불구불 흐르는 강물은 여러 방향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수입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모습의 그림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이는 재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일출이나 일몰과 함께 표현된 바다, 파도, 그림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재물의 기회를 상징합니다. 물이 흘러들어오는 그림을 선택할 때는 물의 색상도 중요합니다. 맑고 투명한 청색 계열의 물은 깨끗하고 순수한 재물을, 짙은 청색이나 검은색을 띤 물은 깊고 풍부한 재물의 축적을 상징합니다. 녹색이 감도는 물은 성장하는 재물과 번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나가는 방향의 그림은 오히려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포가 아래로 떨어지는 그림이라면 폭포의 방향이 집 안쪽을 향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림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물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의 흐름이 너무 격렬하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풍요로운 느낌의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잔잔하고 맑게 흐르는 모습은 안정적인 재물의 유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우나 태풍, 해일과 같은 격렬한 물의 움직임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물의 흐름을 의미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흘러들어오는 그림은 계절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봄의 맑은 시냇물은 새로운 재물의 시작을, 여름의 풍부한 강물은 풍요로운 재물의 성장을, 가을의 호수는 재물의 축적을, 겨울의 눈 녹은 물은 어려운 시기 이후의 재물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그림은 특히 현관이나 거실의 동쪽 또는 남동쪽에 배치하면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남동쪽은 재물의 방향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특히 현관에 걸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재물의 기운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에 두면 가족 모두에게 재물의 기운이 골고루 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두 번째, 풍요로운 과일이나 꽃트림. 두 번째로 재물운을 부르는 그림은 풍요로운 과일이나 꽃을 담은 그림입니다. 과일은 결실과 풍요를 상징하며 특히 전통적으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들은 재물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상징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재물을 맺는 것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동양 전통에서 과일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풍요와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중요한 의식에서 과일을 사용한 것도 그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집 안에 과일 그림을 두는 것은 이런 풍요로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다산과 풍요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한 개의 석류 안에 수백 개의 씨앗이 들어있어 많은 자손과 풍성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석류가 터져 씨앗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그린 그림은 넘쳐나는 재물을 상징하며 특히 사업 번창과 자손 번영을 바라는 가정에 좋습니다. 포도는 알이 많고 달콤하며 송이송이 풍성하게 달리는 특성 때문에 많은 재물과 달콤한 성공을 상징합니다. 특히 덩굴째 그려진 포도는 연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포도 덩굴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상승하는 재운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복숭아는 장수와 건강뿐만 아니라 풍요와 행운도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선도들이 먹는 불로장생의 과일로 여겨졌던 복숭아는 건강과 함께 오는 부를 의미합니다. 특히 세 개의 복숭아가 함께 그려진 그림은 삼다를 상징하여 장수, 자손, 복록이 모두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과는 평화와 조화를 상징하는 과일로 가정의 평화와 함께 오는 부를 의미합니다. 사과는 평안과 안녕을 가져오는 과일로 여겨집니다. 빨간 사과는 특히 생동감과 열정적인 성공을 상징합니다. 감은 전통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의미의 감과 발음이 같아 지혜와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통한 재물 증식을 의미하며 주황색 감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와 재물운을 밝게 합니다. 과일 그림을 선택할 때는 과일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잘 익은 과일, 신선하고 윤기가 도는 과일, 풍성하게 모여있는 과일이 좋습니다. 반면 썩거나 상한 과일, 반쪽만 있는 과일, 너무 적은 수의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트림도 마찬가지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꽃은 생명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식물의 부분으로 활력과 아름다움, 그리고 번영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모라는 전통적으로 부귀화라 불리며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모란이 활짝 핀 그림은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붉은 모란은 강력한 재물과 성공을, 분홍 모란은 부드러운 재물과 행운을, 흰 모란은 깨끗하고 정직한 부를 상징합니다. 연꽃은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특성 때문에 청백한 부를 상징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얻는 부와 명예를 의미하며, 특히 연꽃이 물 위에 피어 있는 그림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국화는 장수와 함께 번영을 의미합니다. 가을에 피는 특성 때문에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안정적인 부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또한 국화는 절개와 고결함을 상징해 정직한 방법으로 얻는 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 먼저 피는 특성 때문에 역경을 이겨내고 얻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 찾아오는 재물운과 성공을 의미하며, 특히 사업이 어려울 때 매화 그림을 걸어두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재물운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꽃과 과일이 함께 그려진 화조도나 사계절 꽃과 과일을 담은 그림은 1년 내내 풍요롭게 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런 그림은 계절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풍요와 행운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 꽃과 과일이 한 프레임 안에 조화롭게 그려진 그림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재물운이 지속됨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식당이나 거실의 남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남쪽은 성취와 명예를, 남동쪽은 재물의 방향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주방에 과일 그림을 두면 식구들의 건강과 풍요로운 식탁이라는 의미가 더해져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증진시킵니다. 사무실이나 공부방에 꽃트림을 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세 번째 그림, 산과 해가 떠오르는 풍경화. 세 번째로 재물운을 부르는 그림은 산과 해가 떠오르는 풍경입니다. 해는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떠오르는 해는 새로운 시작과 성공을 의미합니다. 산은 안정과 견고함을 상징하죠. 이 두 요소가 만나는 일출 풍경은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해는 양의 정수로 모든 생명과 번영의 근원입니다. 떠오르는 해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모든 가능성과 기회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산은 음의 요소로 안정성과 견고함, 그리고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일출 장면은 음양의 완벽한 조화, 즉 최상의 풍수 상태를 나타냅니다. 해가 산 위로 떠오르는 그림은 견고한 기반 위에 새로운 성공과 번영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번창과 재물의 증식을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특히 창업자나 사업가에게 매우 좋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림입니다. 일출 장면에서 해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산 위에 있는 그림은 이미 성공과 번영이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해가 막 산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림은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 다가올 성공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좋습니다. 해의 색상도 의미가 있습니다. 붉은색이 강한 일출은 강력한 에너지와 열정적인 성공을 상징합니다. 황금빛이 도는 일출은 부와 번영을 직접적으로 상징합니다. 여러 색이 어우러진 일출은 다양한 방면에서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특히 해가 떠오르는 아침 산의 풍경은 하루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기회와 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이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은 하루를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에너지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더 많은 기회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의 형태도 중요한데 너무 뾰족하거나 거친 산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의 산이 더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전통 풍수에서는 배산임수의 형태, 즉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있는 지형을 이상적으로 봤는데 이런 요소가 담긴 그림도 매우 좋습니다. 산의 개수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개의 산이 그려진 그림은 삼산오학의 의미를 담아 풍요와 번영, 그리고 장수를 상징합니다. 5개의 산은 오행의 조화를 상징하여 균형 잡힌 부와 성공을 의미합니다. 산과 해 외에 추가 요소가 있는 그림도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산과 해 사이에 소나무가 있는 그림은 장수와 함께하는 부를 의미합니다. 산 위로 날아가는 새가 있는 그림은 높은 목표와 성공, 자유로운 번영을 상징합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이나 집이 있는 그림은 부와 함께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산과 해가 떠오르는 풍경 그림은 서재나 사무실 또는 거실의 동쪽에 배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방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창문 근처에 배치하면 실제 일출과 그림 속 일출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더욱 강력한 긍정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직장이나 사무실에 이런 그림을 두면 사업의 번창과 성공적인 프로젝트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는 서재나 작업실에 두어 성공적인 일의 완성과 그에 따른 재물의 획득을 돕습니다. 거실에 두면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새 직장을 시작하거나,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그림을 집에 들이면 좋은 시작과 함께 지속적인 번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의 주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림의 배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잘못된 위치에 두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을 위한 최적의 위치. 재물운을 위한 그림은 주로 현관, 거실 또는 남동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동쪽은 풍수에서 재물의 방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물이 흘러들어오는 그림은 현관에 두면 밖에서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강화됩니다. 이때 물의 흐름이 집 안쪽을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이나 꽃트림은 식당이나 주방에 두면 식구들의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산의 풍경은 거실이나 서재의 동쪽에 두면 하루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기회와 부의 시작을 상징하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높이와 크기의 고려. 그림의 높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림은 눈높이에 맞추어 걸되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의 크기도 공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작은 공간에 너무 큰 그림은 압박감을 줄 수 있고 넓은 공간에 너무 작은 그림은 기운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와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크기의 그림을 선택하세요. 그림 자체뿐만 아니라 그림의 액자 프레임과 색상도 풍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액자 프레임의 재질과 형태. 프레임의 재질은 그림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영향을 줍니다. 나무 프레임은 따뜻하고 자연적인 에너지를, 금속 프레임은 강한 보호 에너지를, 유리 프레임은 맑고 투명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재물운을 위해서는 금색이나 은색 프레임이 좋습니다. 금색은 부와 번영을, 은색은 맑고 깨끗한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프레임의 형태도 중요한데 날카로운 모서리보다는 부드러운 곡선의 프레임이 더 좋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그림의 주요 색상. 그림의 주요 색상도 풍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 색상은 서로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며 재물운에는 특히 특정 색상들이 효과적입니다. 파란색과 검은색은 물의 기운을 담고 있어 재물을 상징합니다. 특히 짙은 청색이나 검은색이 포함된 그림은 깊고 안정적인 재물을 상징합니다. 녹색은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며 재물이 자라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색과 노란색은 직접적으로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이런 색상이 풍부한 그림은 재물운을 강화합니다. 보라색은 고귀함과 부귀를 상징하며 적당히 포함된 보라색은 귀인의 도움과 같은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색상도 지나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색상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니 한 가지 색상만 너무 강조된 그림보다는 조화롭게 배색된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나 새 집으로 이동할 때의 그림 선택. 이사를 하거나 새 집으로 이동할 때는 특별히 그림 선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새로운 공간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는 이전 집에서 사용하던 그림 중에서 좋은 기억과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림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 집에서 불행했던 시기에 구입하거나 받은 그림은 가급적 새 집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집에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풍경, 봄의 새싹이나 꽃, 맑은 물이 흐르는 풍경 등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좋은 기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후 한 달 이내에 재물운을 상징하는 그림을 집 안에 걸어두면 새 집에서의 재물운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집 안에 두면 안 되는 그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그림들은 오히려 재물운을 막고 가족의 불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난을 부르고 가족을 불행하게 하는 그림들. 첫 번째,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그림은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화입니다. 메마른 사막, 말라버린 나무, 황폐한 겨울 풍경 등 생명력이 부족하고 쓸쓸한 느낌을 주는 그림은 집 안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그림들은 침체된 에너지를 발산하여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집 안에 오랫동안 걸어두면 집안의 전체적인 기운을 침체시키고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대신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찬 풍경화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 나무와 꽃이 만발한 봄 풍경이나 풍요로운 가을 수확의 이미지가 담긴 그림은 집 안에 활력과 풍요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풍경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그림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풍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물이 집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림은 재물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물이 집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향의 그림, 폭포가 아래로 떨어지되 집 밖을 향하는 그림 등은 재물이 빠져나가는 상징이 됩니다. 이런 그림들은 특히 현관이나 재물을 상징하는 남동쪽에 두면 그 부정적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싸움이나 전쟁, 폭력적인 장면을 그린 그림.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그림은 싸움이나 전쟁,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집 안의 갈등과 분쟁에 에너지를 가져오며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쟁 장면, 맹수의 사냥 장면, 격렬한 파도나 폭풍우 등 격동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담은 그림은
집 안의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거실 같은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는 절대 이런 그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이미지의 그림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 날카로운 사물이나 뾰족한 형태의 그림.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그림은 날카로운 사물이나 뾰족한 형태가 강조된 그림입니다. 풍수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형태는 살을 가져온다고 여겨집니다. 살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건강 문제나 불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뾰족한 산봉우리, 날카로운 칼이나 검, 가시가 많은 선인장 등을 주제로 한 그림은 집 안에 날카로운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가급적 피하고 대신 부드러운 곡선과 조화로운 형태를 가진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슬픔과 외로움을 표현한 그림.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그림은 슬픔과 외로움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우는 사람, 쓸쓸한 뒷모습, 이별 장면 등 슬픔과 외로움을 강조한 그림은 집 안에 우울한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이런 그림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집 안에 두면 가족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행복한 순간, 사랑과 화합을 표현한 그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그림을 선택하세요. 이런 그림들은 집 안에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와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오늘은 재물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집안 그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물운만을 위한 그림보다는 가족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재물운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좋아하고 잘 맞는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시고 대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신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